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적의 한류학 결혼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킨스의 미메틱스와 한류 세 번째,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 시간입니다. 본론에 앞서서 밈의 본성과 한류 해석에 필요한 키워드, 밈 복합체, 밈플렉스, 밈 운반자, 밈 비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밈의 눈으로 보는 세상. 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복제를 위한 기회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복제를 위한 기회의 관점.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밈은 언제라도 그 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띱니다. 복제 과정에서 오류의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밈의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밈은 영원을 꿈꿉니다. 장수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도킨스가 그를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그에게 이런 이기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인간은 자신의 뇌를 10%밖에는 쓰지 못한다고요.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뇌의 지적 능력, 지적 공간, 지적 잠재 공간이 90%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서는 공간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제한적 요소가 됩니다. 시간을 놓고 무수히 많은 밈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뇌 속에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밈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와 뇌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몸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밈을 동시에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화술사도 이것은 안 되죠. 그러니 무수히 많은 밈들 사이에서 밖으로 나갈 시간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는 공간이 아닌 시간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밈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한 뇌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밈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밈이 뇌의 주의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경쟁 밈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의 본성을 우리는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미메틱스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키워드, 한류 해석에도 필요하지요. 밈 복합체, 밈플렉스, 밈 운반자, 밈 비클입니다. 먼저 밈 복합체입니다. 밈 복합체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밈의 집단 컬렉션입니다. 자기 방어 구조, self-protecting structure를 구축하면서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 co-adapted stable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밈 복합체입니다.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 co-adapted stable 세트의 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교회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뾰족한 지붕의 교회 건축물, 미사 예배 같은 제의식, 십계명 같은 교회법, 성경, 파이프 organ과 교회 음악, 스테인 글라스를 비롯한 교회 미술, 문서로 기록된 성문화된 전통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교회 밈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의 밈 컬렉션을 통해 교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밈 복합체인지, 밈 복합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밈 운반자, 밈 비히클입니다. 밈 운반자란 복제자 밈을 싣고 복제자 밈의 보존과 전파를 위한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는 것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는 밈 운반자입니다. 드라마는 무수히 많은 밈을 싣고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거나 해외 수출을 통해 싣고 있는 밈을 널리 전파하는 하나의 단위로 활동합니다. 밈 운반자는 복제자가 아닙니다. 복제자 밈의 보존 기계입니다. 실어 나르는 기계입니다. 인지철학자 데니스는 밈을 운반하는 오브제, 즉 그림, 책, 의자, 빌딩 같은 것들을 밈 운반자라고 합니다. 또 문화진화론자 블랙모어는 우리 사람도 유전자와 밈을 운반하는 유전자 운반자, 밈 운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입니다. 3주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수산 블랙모어는 문화의 진화, Cultural Evolu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문화의 진화는 아이디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다. Cultural evolution is that ideas spread from one place to another and from one person to another. 우리의 아이디어, 즉 밈 복합체인 K-팝이 드라마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면서 한류는 탄생합니다. 해서 우리는 한류를 문화의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류는 문화의 진화입니다. 한류는 초민복합체, 슈퍼 민플렉스타라고 저는 이름 붙입니다. 슈퍼 민플렉스, 다양한 여러 민복합체들의 컬렉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민복합체 한류를 구성하는 민복합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그림은 초민복합체 한류의 구조도입니다. 초민복합체 한류는 우리의 드라마, K-팝, 온라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과 같은 민복합체들, 다시 말해 다양한 밈의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 Co-Adapted Stable 세트의 밈들로 이루어진 계열체 밈복합체들의 통합체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의 밈들로 이루어진 밈 복합체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라마 밈입니다. 이 그림은 19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아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 하면 떠올리는 한국 드라마 밈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 형제의 순수, 순애보, 도덕, 노인 공경, 교육, 발전된 경제, 미남 미녀 배우, 아름다운 화면, 자연스러운 연기, 패션 등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의 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초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드라마 밈의 4단 7정론적 유형 분류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34강에서 41강까지입니다. K-팝 밈입니다. 이 표는 세계인들이 K-팝 하면 떠올리는 K-팝 밈입니다. 노래 밈에는 경쾌한 멜로디, 비트, 중독성 있는 후크송, 감성을 자극하는 사랑, 우정, 이별, 해외 유명 뮤지션들에 의한 서구적 팝 스타일, 동서양 문화의 혼종 등의 밈이 있습니다. 춤 밈에는 일사불란한 군무, 포인트 동작, 화려한 볼거리, 현란한 춤, 격렬한 댄스 등의 밈이 있습니다. 가수 밈에는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남자 가수들의 경우 강인한 이미지, 여자 가수들의 경우 예쁜 외모, 밝은 미소, 가창력, 감각적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동작, 제스처, 팬과의 소통에 능한 친절 등의 밈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호 잘 적응된 안정된 세트, Co-Adapted Stable 세트의 밈들로 인해서 세계인들은 우리의 K-팝을 기억하고 모방하고 커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한류사 시대구분 2차 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림 K-팝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17강에서 19강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강의를 듣다 만 것 같죠? 제가 시간과 내용 안배를 잘못해서 오늘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 강의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 1-4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구호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